자, 이제 문학 집중 특강 1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비문학 예상 문제 20문제를 우리 한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까지는 기출문제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유형들, 10가지 유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문제가 꼼꼼하게 분명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으므로 하나의 정답으로 객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제가 엄선한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역시 순서 문제 많이 넣어놨고요. 전체 전개 방식이나 또는 일치 그 이외에도 역시 추론형 문제들도 지금 20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예로부터 제가 이제 학생들과 이 강의를 진행해 보면 정말 합격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평균 틀린 분들이 많았고요. 뭐 2개, 3개 정도 틀렸다 하더라도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한 문제, 2문제 정도만 여러분이 또 극복하시면 충분히 합격권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혹시라도 안타깝게도 뭐 4개, 5개 이렇게 틀렸다, 안타깝다라는 건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만 그 중간층이 두터운 우리 공무원 국어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또 올라가서 객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 2개 이내로 여러분이 틀렸기를 또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예상 문제 20선이고요. 자,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였죠. 다 맞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역시 단독적인 A에 B 이렇게 하나의 소재일 수도 있고요. A와 B 이렇게 2개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중심 소재는 누가 보아도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소재는 이미 한정되어 있고요. 자, 이제 뒤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았더니 철학으로 시작하여서 결국 철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어절로 철학과 현실이라는 말이 마지막까지도 현실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면서 제목 자체도 철학과 현실까지 반영이 되어서 정답 3번이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내용으로는 알겠어요. 철학은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 현실 자체의 자각 과정이 현실이 결국 그것이 철학이라는 것을 야스퍼스 그 이외에 헤겔 다양한 철학자들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네요. 자, 문제 2번으로 바로 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가운 전개 방식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더라도 다시 복습한다면 2가지 동태적, 정태적 방식이 있었고요. 숫자로는 동태적 3가지. 그래서 서사, 과정, 인과 순서대로 우리 공부했고요. 자, 그 이외에 정태적도 11가지 중에 이제 일부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정의 또는 지정, 예시, 묘사, 비교, 대조, 분석, 분류, 구분, 유추 정도 나와 있었죠. 열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전체 내용을 보았더니 학문, 그러면서 학문은 이렇게 밝혀내는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제조업과 같으며, 사실 학문이 제조업일 리는 없잖아요. 빗대어서. 그런 우리가 어떤 여러 일들 중에서 만드는 것은 제조가 되고요. 자, 대신에 이제 보급하는 것이 유통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전달하고 보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려고 했군요. 마지막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제조업과 유통업은 서로 다른 활동이다라고 다시 한번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추. 내내 오늘 우리가 유추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한다라고 하는 한자 유추를 역시 계속 설명한 바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정답 마찬가지로 3번에서도 글을 배우는 것이 중심 소재인데요. 이것은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기에 이것 또한 유추라는 방식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1번 기억하시죠? 역시 묘사인지 서사인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매미 울음소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또 끊어지곤 하였다. 이것은 매미 울음소리로 제한되어 있는 묘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서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흘렀다라든지 이제 매미 울음소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들렸는데 그래서 뭐가 변했다든지 이러면은 모르지만 이것은 오직 매미 울음소리라는 청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